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상시 여러 가지 질환에 따른 궁금증 하나하나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밖에도 전립선 비대증 또 방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있거나 또 방광염, 과민성 급성 방광염, 방광염도 여러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학생들 방학을 통해서 포경수술 많이 한다고 하는데 포경수술 학부모님들 궁금증도 좋고요. 또 요로결석, 요실금, 성병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방학이라 어린이 환자가 많다고요? 네. 아이들 코로나19 때문에 네. 수업 일수가 많이 모자른 상태에서 방학이나 수업 일수 맞추기 위해서 좀 느려진 겨울 방학이 되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포경수술 건수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위생이나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걱정이 일단은 많지만 그래도 수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이 어렵거나 또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보통 이제 수술은 그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발육이 좋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아이들도 심리적인 상태나 육체적으로도 성장한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유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좀 아이가 나이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런데 발육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 가끔 이제 음경 귀두 포피가 유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고 포피륜에 의해서 귀두가 감싸져 있고 귀두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어려움이 좀 약간 있고 만약에 점막 피부 유착이 돼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그 유착된 부분을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증이라든지 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수술 받고 나서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기간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술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경과되면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도록 복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키우시면서 포경 수술 걱정되거나 또 언제쯤 시기가 중요한지 또 우리 어르신들 전립선 비대증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증상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시면 원인과 치료까지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성 여러 가지 질환들도 비뇨기과 질환 많죠. 전화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서 보통 50대 지나면서 60대, 70대에 주로 증상이 유발되고요. 이런 경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처음에 소변을 자주 마렵거나 하는 빈뇨 증상을 호소하고 또 이제 야간 빈뇨라고 그래서 자다가 한 번 이상 깨셔가지고 이런 수면을 방해하고 배뇨를 통해 가지고 수면 지속이 되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셔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과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전립선 암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 검사에 대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보통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전립선이 너무 커서 약물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방광결석이라든지 염증이 심한 경우라든지 이런 뭐 급만성 요폐라해서 갑자기 소변이 막혀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든지 뭐 그 혈뇨가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 치료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물 치료로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하면서 합병증이 생기거나 또 다른 질환으로 또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네, 보통은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배뇨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소변이 막혀서 잘 안 나오시니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물 치료에서는 보통 고혈압 질환을 갖고 있거나 당뇨를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기존에 이제 혈압약하고 당뇨 치료약을 복용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이 갖고 있는 특성이 혈압을 약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기존에 잘 유지되고 있던 혈압 상태에서 일반 생활도 유지되고 있는데 전립선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혈압이 좀 약간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쪼그렸다 일어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러움증, 어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 말고는 큰 부작용은 없으시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의 합병증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발기력 저하, 성욕 감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던 성기능 상태가 좀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초기에는 치료가 완전히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라고 하는 개념을 나이가 드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도 약물 치료를 하게 돼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을 이제 당뇨 치료, 고혈압 치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도 기존에 소변 자주 보시던 것을 좀 덜 보게 하는 것, 그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것을 잘 나오게 하는 것. 그다음에 야간 빈혈에서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봐가지고 수면에 방해가 됐는데 이런 것을 조절함으로 있어서 충분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끊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음경에 보석류와 같은 이물질을 삽입했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음경에 이런 삽입물을 집어넣어도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은 그 삽입하는 삽입 물체가 네.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검증된 물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그 요즘에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기 확대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질적으로 외소 음경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성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을 치료하기 위한 또 실질적으로 그 심리적인 요인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할 때 네. 이런 이물질 검증된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물질 삽입하는 거 있어서는 뭐 친구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누가 뭘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칫솔을 갈아서 넣어가지고 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금구슬을 넣었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고 실제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세린, 파라핀이라고 해서 이건 액체로 된 상태에서 주사기로 주입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를 이제 암암리에 시술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확대된 모양을 볼 때는 자연스럽고 모양도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고 문제 없고 이렇게 지냈는데 뭐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음경 내 이물질로 인한 유가종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기 모양이 좀 흉측하게 변할 수 있고 성기 자체에서도 그 부드럽게 만져지던 부분들이 단단하게 돌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기력에 문제가 생기고 성관계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거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삽입할 때는 쉽다고 해서 접근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만약에 외소음경에 대해서 본인이 성기가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뭐 치료를 한다든지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 성기 확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필러라든지 아니면은 자가진피라든지 아니 저장진피라든지 그다음에 검증된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런 시술은 하는군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직장 건강검진상 요백혈구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이 소변에 백혈구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교 다닐 때 이 백혈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는데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시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소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은 입자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피를 돌려주고 노폐물은 배출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거름망에 손상이 오는 경우 이런 백혈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감염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혈구, 적혈구,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염증 여부를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요도염을 많이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여성인 경우에는 뭐 방광염이라든지 신우신염, 사고체 신염, 뭐 비뇨기 생식기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요로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변에 백혈구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무슨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셔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진료의 진행 상황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을 것인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검사했는데도 이 백혈구 세포가 계속 나왔다면 네. 뭐 어떤 병을 좀 염려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적혈구도 그렇고 백혈구가 나오는데 백혈구를 우리가 이제 요 침사 현미경 상태에서 소변을 그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채취를 해서 그것을 현미경에서 시야를 이제 확보해서 보게 되면 적혈구 숫자가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하면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 10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어떤 감염 질환을 일단 제일 먼저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이런 뭐 그 다음에 검사했을 때 수치가 약간 증가했다가 항생제나 이런 염증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면 떨어진다면 이런 경우 감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치료를 하고 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671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이 전립선 약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보통 이제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약하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약하고는 성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용량을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탈모에 치료하는 약의 용량은 1mg이다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이제 비대증이 있어서 커서 그 크기를 지연 성장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은 용량이 5m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에 조금 변화만 있을 뿐이지 치료하는 효과는 뭐 어차피 성분이 같은 약을 쓰니까 효과가 있는데요. 단지 우리가 이제 탈모가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나무가지를 생각하시면은 나무 뿌리가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파리가 잘 안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모낭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머리카락이 잘 안 나오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나이 드시면 50대 이후에 60대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어떻게 먹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일단은 탈모에 대한 적응증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약물의 작용이 그 원활하게 잘 나타날 수 있는 연령대가 있는데 연령대가 지나신 분들이 쓰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은 성분을 쓰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관수술 관련해서 궁금증 주셨는데 정관수술 후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그 전립선 그 비대증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녁에 먹으래요. 저녁 때 저기 2알씩 먹으라는데 그걸 먹었더니 네. 아주 그냥 뭐 시간마다 이게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네. 양도 많고 그럼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그 약 복용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한 3일 됐는데요. 3일. 네. 그러면은 지금
총 복용하신 기간이 3일밖에 안 되신 거죠? 예. 이전에 그 복용하신 약은 따로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아, 지금 당뇨나 고혈압 뭐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그 심정 수술을 해가지고 아, 예. 그 심장약. 예, 그 항응고제를 먹고 있거든요. 네, 항고제. 혈압약은 안 드시고요? 예, 네.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 자체가 예, 약물을 복용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 단기간에 효과가 이렇게 크게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왜 예.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증상이 생기는 것도 급격하게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시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서서히 좋아지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변 자주 보셔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변이 일단 양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뭐 드시는 게 많으면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먹는 양이 많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낮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시고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경우에는 이런 자주 보시는 부분 때문에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립선 약이 하는 역할이 방광 내 소변이 잔뇨가 많이 남는 것을 줄이도록 방광 입구를 열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도록 해서 방광에 잔뇨가 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소변량이 지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약들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음식이라든지 국물이 있는 뭐 수분이 있는 음식들을 좀 제한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커피라든지 이런 음료를 또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약물의 효과를 좀 방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는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3일밖에 안 되셔가지고 보통은 2알 복용하시면서 한 달 정도 뭐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약을 복용하시는 쭉 꾸준하게 하셔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어떤지 평가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꾸준히 유지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뭐 조금 뭐 다른 내용이지만 약 복용하시는 시간을 지금 몇 시에 복용하세요? 7시 정도요. 아, 몇 시 주무세요? 9시쯤 다 차죠. 네. 그리고 새벽에 일찍 깨시나요? 네, 자연히 소변이 매는 게 깨죠. 네. 그래서 지금 약 복용하시는 시간은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7시 정도 식후에. 보통 전립선 약은 이제 수면 전에, 취침 전에 복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취침 전에 복용하시다 보니까 또 그때 뭘 많이 드세요. 뭐 물도 많이 드시고 약 먹느라고 또 물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취침 전에 시간은 지금 적당 2시간 전이시니까 뭐 적당하신 것 같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소변을 꼭 보고 주무십시오. 뭐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고 지금 소변 양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시니까 먹는 종류가 뭐 수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좀 꾸준하게 한번 복용해 보시고 효과가 부족하다든지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면 일단은 다시 그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의 증상이라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복용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관 수술 후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수술은 마취 후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간단한 수술인지 궁금하시고요. 또 정관 수술 후 둘째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을 때 또 풀 수도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정관 수술은 일단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시술이고요. 요즘에는 그 무도 정관 수술, 무도 정관 레이저 정관 수술 이렇게 해서 상처를 많이 절개하지 않고 봉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상처를 통해서 정관만
빼서 노출시켜서 묶고 자르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한 1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뭐 걱정되거나 힘든 수술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소 마취를 통해서 그 수술 부위만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마취하고 나서 이제 잡는 정관을 다시 추가 마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크게 통증이 많이 생기는 시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관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 아플까봐 걱정하시는데 크게 아프진 않으시고요. 네. 그런 아픈 부분은 그 개인 상태에 따라서 조금 정관이 짧으신 경우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정관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데 나중에 또 둘째, 셋째를 낳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정관 수술 오히려 뭐 늦추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임 방법으로 먼저 피임을 하시고 만약에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 그럴 때는 정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도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손상받은 정관을 복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정관 네. 복원 수술을 하고 정자가 다시 나오면 임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수는 것보다 복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시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 수술하고 나면 바로 정상적인 네. 생활이 가능합니까? 한 2, 3일 정도만 심한 운동이라든지 과음 이런 무리한 작업 이런 것들만 피하시면 수술하고 나서 뭐 충분히 뭐 움직이시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샤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세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또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 부부관계 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술 후 한 뭐 일주일 정도 경과되면 부부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다음에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하실 때까지 피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 정관 수술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